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생지락 최경일입니다. 2020 적성고사 대비 대학별 기출강좌 이번 OT에서 함께 공략할 대학교는 평택대학교입니다. 선생님은 이번에도 생생지락의 가치관으로 우리 친구들을 만날 거고요. 여러분의 적성고사 성공 가능성에 적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선택 평택대학교. 여러분들이 평택대학교 적성고사 시험지를 받게 되시면 가장 첫 장에서 만날 수 있는 문구인데요. 평택대학교는 100년이 훌쩍 넘는 그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대학교지요. 그 비전은 지금도 계속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PTU 적성고사 전형을 통해 그 비전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은 이번 OT에서는 봉차시 앞서서 평택대학교 PTU 적성고사 전형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어떤 특징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 친구들에게 정확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반적인 사항 2020 올해 입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PTU 적성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죠. 평택대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적성고사 전형의 명칭입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41명이 증가한 총 177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는데요. 많은 인원을 뽑는 만큼 그쵸, 적성고사 전형이 이제 곧 없어지잖아요. 내년까지만 진행되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지금 이것이 중요한 그리고 가장 확률 높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점 새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검정고시 친구들도 지원 가능한 건 타 대학과 동일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학교생활 기록부 600점 60% 반영되고요. 적성고사 400점 40% 반영된다는 것도 작년 다른 학교하고 동일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는데요. 한 가지 달라진 점은 뭐냐면 학교생활 기록부를 반영할 때 작년에 평택대학교 같은 경우는 타 대학하고 구별하게 출석 점수가 10%가 반영이 되었었는데 올해부터는 그게 싹 없어지고요. 그냥 교과 성적으로만 반영한다라는 것이 동일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평택대학교를 이제 뭐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해서 출결까지도 좀 생각을 하셨어야 될 텐데 올해는 이제 교과 성적에만 주목해서 계산하시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적성고사 400점 들어가는데요. 과목별 200점이 이제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문항씩 이제 문항당 8점으로 계산을 하게 되시면요. 어렵지 않게 기본 점수는 배점에 포함되지 않는구나 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적성고사를 실시하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 기본 점수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평택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본 점수는 없다라는 점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이제 평택대학교 PTU 적성에서 조금 달라지는 점이 뭐냐면 딴따라단 자, 간호학과가 이제 PTU 적성으로 올해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간호학과를 이제 평택대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뽑을 때 적성고사 전형을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친구들, 특히 간호학과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또 우리 친구들이 많이 주목을 해줄 것 같습니다. 시험은 어떤 식으로 실시가 되냐면 국어 25문항, 수학 25문항 이렇게 실시되고요. 영어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구분은 전 모집단이 동일하게 그러니까 이과, 뭐 문과, 이과 계열, 자연 계열, 인문 계열 상관없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이 실시되고요. 사지선다형으로 되어 있다. 동점자 처리 시는 당연히 적성고사 성적이 우선되고요. 인문 계열은 당연히 국어겠죠. 자연 계열은 수학일 테고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최저 기준이 없으나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요.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 생겼는데 이 간호학과는 최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학과를 제외하고 최저 기준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이제 실시하는 적성고사 고사일은 11월 30일 토요일이고요. 시험은 60분 동안 실시를 하게 되고요. 오전, 오후 구분되어 있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지원한 학과에 따라 이제 다르게 이제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친구들 예의주시하셔야 될 겁니다. 자기 고사 시간 놓치는 일은 당연히 없어야 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11월 30일에 이제 실시한다라는 이제 이 고사일이 꽤나 매력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왜냐면 적성고사는 이제 크게 나누자면 수능 이전에 실시하는 것과 수능 이후에 실시하는 적성고사로 이제 크게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수능 이후에 실시하는 적성고사는 많은 친구들이 일단은 안전장치로 가지고 가려는 경향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수능이라는 부담감이 있고 수능을 이제 내가 망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안전장치로서 요 평택대학교 이제 적성고사 전형을 미리 이제 선점을 해놓는 거죠. 그래서 요거 어차피 정시 대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가져갈 수 있거든요. 평택대학교 적성고사를 우리 친구들이 노력하에
따라서. 알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나는 평소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그래 선생님 말 들어보니까 안전장치가 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친구들은 또 다시 또 집중력 있게 봐주셔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좋아요. 그럼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 아까 이제 교과 점수가 이제 환산 점수로 이제 반영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환산 점수 표를 가져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1등급부터 쭉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평택대학교는 7등급까지 등급 간 차이가 6점씩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죠? 등급 간 차이가 6점씩밖에 나지 않아. 방금 앞에서 한 문항당 8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등급 간 차이가 6점이니까 한 문제만 맞히면 한 등급이 커버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평택대학교는 몇 등급 친구들에게까지도 사실은 기회를 주고 있는 거냐면 7등급까지도 기회를 주는 거예요. 7등급까지도. 다른 대학교 적성고사를 대비하고 있는 친구들 보시면요. 대체적으로 5등급 혹은 6등급. 여기서 이제 사실은 이 정도까지는 지원해도 괜찮을 것 같아라고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했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점수폭을 크게 주는 거죠. 그 다음 등급과. 그래서 7등급과 6등급과의 이제 점수폭이 크게 되면 불가능하죠.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6등급 뭐 여기서 차이가 많이 난다면 6등급과 7등급의 차이가 많이 난다면 우리 학교는 6등급 친구들만 좀 와줬으면 좋겠어요라는 그런 어떤 그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평택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7등급까지의 차이가 이제 6점 차이밖에 안 나니까 6점 차이밖에 안 나니까 우리 친구들이 충분히 역전에 그죠? 역전의 성공 가능성을 시나리오를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 점을 한번 새겨보시면서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시고 그리고 생각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선생님 우리 친구들에게 잡아주는 그 어떤 숙제, 그죠? 어떤 방향성 이런 부분들 분명히 밟고 가셔야 될 겁니다. 알겠죠? 주요 교과별 상위 3개 과목만 반영된다라는 것도 굉장히 메리트 있는 거예요. 전체 과목을 최대한 많은 과목을 반영하게 되면 사실상 이제 전체 등급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죠. 왜냐면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마음에 드는 과목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과목도 있지 않습니까? 잘하는 과목도 있고 잘 못하겠는 과목도 있는 건데 전체를 반영하게 되면 아무래도 하향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잘하는 것만 고르는 거예요. 주요 교과별들 중에서요 상위 3개 과목만 골라가지고요 그 과목군들 있잖아요. 국영수, 사, 과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과목군인데 거기서 이제 국어 교과에 해당하는 내가 국어를 잘한다 그러면 문학, 화법과 작문, 독서, 문법 요것만 갖고 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석사 등급을 매긴다. 그러니까 충분히 조금 높은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학생부를 실제로 보시면은 나는 전체 등급이 좀 낮은 줄 알았는데 주요 교과만 뽑아보니까 좀 좋으네. 이러면은 이제 유리한 거죠. 우리 친구들 알겠죠?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3학년 1학기까지만 들어가고요. 이건 졸업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친구들. 작년도 이제 전체 경쟁률 평균은 17.49 대 1인데요. 이건 학과마다 상이하다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전체 평균율이 이렇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고요. 이제 조금 더 이제 뭐 이렇게 인기가 있는 과들은 실제로 여러분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합격생 학생부 평균 등급은 4.67등급 정도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걸 기준으로 우리 친구들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이 가능한 거죠. 나는 5등급인데 그러면 내가 한두 문제는 더 맞춰야지 어느 정도 약간의 가능성이 있겠구나. 요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선생님이 이제 이건 홈페이지에 게시가 안 돼 있어서 직접 문의를 드렸습니다. 문의를 드렸는데 합격생 평균 정답수는 대략 41 정도. 그죠? 41개 정도. 아까 50문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41문항 정도 맞히게 되면은 우리 친구들이 이제 합격선에 되는데 작년에 이제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 자동차학과였죠. 스마트 자동차학과 평택대학교. 그래서 그 평택대학교 스마트 자동차학과에 또 이렇게 합격선 어떻게 됩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대략 42에서 43문항. 정도 한두 문항 정도 좀 인기 있는 학과는 조금 더 맞춰줘야지 합격선에 든다라는 점 우리 친구들도 새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간호학과가 신설되고요. 그것은 다른 학과와 다르게 최저 기준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조금 높은 편이에요, 사실은. 그죠? 적성고사를 실시하면서 이런 식으로 최저 기준을 두고 있는 대학이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고려대 세종 캠퍼스하고 홍익대 세종 캠퍼스 있는데 지금 평택대 간호학과가 같이 이제 그 반열에 선 거죠. 그죠? 근데 그런 다른 대학들하고 비교해봐도 사실은 조금 높은 최저 기준이에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 1개 과목 중에 상위 2개 과목의 등급 합이 6 안에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3, 3을 받든가 2, 4를 받든가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아니면 1호를 받든가. 그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조금 높은 편이지만
우리 친구들이 지레 겁먹지 마시고요. 지레 겁먹지 마시고 평소에 이제 그 수능을 좀 대비해 오고 어느 정도 모의고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이번 6월, 9월 이제 9월 앞으로 하게 될 거 이런 거 하시면서 좀 어느 정도 등급이 나온다 한다면 이런 부분을 또 지원하는 것도 경쟁률 이제 최저가 있는 전형은 당연히 경쟁률이 낮습니다. 그죠? 그래서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집중력 있게 그리고 또 가능성 높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의 특장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지레 겁먹지 마시고 조금 가능성 있다 싶으면 한번 해보자. 그죠? 해보자라는 긍정적인 아직은 그죠? 아직은 우리가 아무것도 이제 알 수 없는 상황인 거 아닙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노력해보자라는 식으로 좀 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인 사항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그러면 이제 국어 과목에서 평택대학교 국어 과목은 어떻게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항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건데요. 2017년에 실시한 2018학년도 수시니까 2017년에 실시한 국어 과목을 좀 분석한 거고요. 이건 작년에 실시한 국어 과목에서의 어떤 시험 형식, 유형 형식 한번 분석해 본 겁니다. 그럼 문항수를 보시다시피 선생님 2016 은 왜 안 가져오셨나요? 2017학년도 수시 2016은 왜 안 갖고 오셨나요? 그때는 실시하지 않았어요. 평택대학교가. 그죠? 그래서 요때부터 약간 이제 우리가 이제 적성고사를 실시할 거야 하면서 평택대학교가 선언을 한 게 있어요. 이건 홈페이지에도 따로 구석에 마련되어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잘 찾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구석구석 뒤지다 보니까 발견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선언을 합니다. 평택대학교가. 우린 적성고사 이렇게 낼 거야. 꽝! 이렇게 선언한 게 있어요. 그거는 선생님 본강에서 가르쳐 드릴 거예요. 알겠죠? 그래야 본강 볼 거잖아요. 그래서 선언한 게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우리는 수능형으로 갈 거야.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평택대학교가. 우리의 적성고사는 수능형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기류는 일단 유형과 형식으로 봤을 때 지속되고 있다. ing다. 그죠?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괄호 표시해놓고 중세 1이라고 써놨잖아요. 문법 5문항 중에 한 문항이 지금 중세국어 문법 문항으로 나왔거든요. 그죠? 우리 친구들 또 깜짝 놀라죠. 뭐야 중세국어야? 막 이러면서 깜짝 놀라. 나란 말싸움이 나온다고? 막 이러면서 깜짝 놀라잖아요. 그죠? 근데 겁먹지 마세요. 알겠죠? 겁먹지 마세요. 파회법이 있습니다. 파회법이 있어요. 본강에서 가르쳐 드릴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중세국어가 작년에 나오지 않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세국어 문법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 그죠?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근데 대체적으로 수능형 문항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점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역별로 조금 더 살펴보면요. 화법, 작문 같은 경우는요, 화법, 작문, 문법, 독서, 문학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수능의 이제 영역이라고 이제 아까도 간단하게 살펴보셨다시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매우 높은 연계율. 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거의 뭐 수위에 들어요. 전체 대학교 적성고사를 실시하는 전체 대학교 중에서 이렇게 연계율이 높은 거는 평택교가 거의 1, 2등을 다툴 정도로. 그죠? 1, 2등을 다툴 정도로 연계 경제의 연계율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연계 교재가 있습니다. 앞서 평택대학교가 우린 적성고사 이렇게 낼 거야라고 선언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가르쳐 드릴게요. 그죠? 어디서 낸다고 얘기했냐면 일단 한 가지 가르쳐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수능 특강. 우리는 수능 특강에서만 낼 거야 라고 선언했어요. 그죠? 그 기류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죠? ing요. 계속 이어갑니다. 수능 완성은 안 보셔도 된다라는 거죠. 평택대학교 적성고사 전형을 대비하는 과정에서.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수능 특강 교재의 연계율이 100%다. 연계율이 100%다. 그래서 수능 특강에서만 나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수능 특강에서만 나온다. 수능 완성은 안 나오고. 해서 그런 점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화작문, 독서, 문학 전부 다 매우 높은 연계율을 보이고 있어요. 심지어 그냥 복붙한 것 같은 느낌도. 그죠?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것 같은 느낌도 받을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높은 연계율을 가지고 있다. 일단 화법하고 작문은 대체적으로 평이한 난도로 되어 있고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수특에서 이런 부분들을 풀어보시고 지문 내용들을 좀 숙지를 해주신다면 당황하지 않을 가능성을 굉장히 높여놓을 수 있죠. 그죠? 최근에 좀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면 지문이 길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선배들이 이제 합격한 선배들이 이야기하는 후기 글을 하나하나 찬찬히 살펴보다 보면 대체적으로 이런 말을 해요. 당황했다. 왜냐면 지문 길이 엄청나게 길어진 부분을 특징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풀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시간 안배에 주의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수학보다 국어를 더 많이 틀렸어요. 애들 틀린 거 보면은. 그런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평이한 난도지만 지문 길이가 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특 교재에 있는
혹은 장문, 지문 내용을 이렇게 찬찬히 살펴봐 주시고 어떤 내용으로 얘기하고 있는지 이렇게 끝까지 시험 전까지 살펴보시면 수능 끝났다고 이렇게 해볼래 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렇게 살펴보시는 게 주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서술식 문항 앞에서 그러니까 적용학습 여러분들 수특에 보면 적용학습 이전에 이제 개념이라든가 이론 공부하는 그 챕터 1 있잖아요. 그죠? 거기는 이제 주관식이라든가 서술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연계되곤 합니다. 그걸 이제 문제화하곤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꼼꼼하게 놓치지 않고 해주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문법 같은 경우에는 연계교재의 연계율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수능특강 교재에서 제시된 문법을 공부하셔야 되는데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단순하게 문제만 풀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 또 문제만 풀고 있을까 봐 문제만 풀 게 아니라 거기 나와 있는 문법 개념을 충분히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5문항이 나와요. 5문항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이 5문항을 우리 친구들이 거기서 공부하고 풀 수 없어요. 시간이 부족해요. 거기서 공부하고 풀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법 개념은 우리가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 보고 바로바로 사례 찾아가지고요. 정답 특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기본적인 문법 개념 숙지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문법 개념을 교과서를 통해서 꼭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문법 개념은 좀 사실은 조금 이렇게 뭐랄까 구체적이진 않아요. 구체적이진 않고 주요하고 대략적으로 이제 기술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제 교과서의 내용을 찾아가셔가지고요. 수능 특강 의문 변동 있으면 의문 변동과 관련된 내용을 교과서로 찾아가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교과서를 찾아가셔가지고 그 부분을 좀 숙지해 주시면 완벽한 대비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독서 같은 경우에는 높은 연계율을 가지고 있고요. 연계됩니다. 그리고 좀 우리 친구들에게 좀 희망적인 건 뭐냐면 독서가 지문이 많이 출제가 되지 않아요. 한 개만 나옵니다. 다른 대학교 같은 경우는 뭐 2-3개씩 내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근데 평택대학교 적성고사에서 독서 지문은 지금 한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기류가 지금 계속 연결되고 있고요. 단순하게 사실 정보를 확인하는 이해 수준의 문항 정도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문제 푸는데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따라서 연계교재에서 수능 특강 연계교재에서 독서 영역 지문을 이렇게 좀 읽어보시면서 어려운 단어도 좀 찾아가시고 그죠? 단어 뜻풀이 같은 것들을 좀 해보시고 그런 식으로 좀 지문을 자세하게 많이 봐두시면 문제는 굳이 안 푸셨더라도 그죠? 시간이 없다면 내가 지금 추천드리는 방법 선생님 지금 추천드리는 방법은 그거예요. 문제를 수능 특강에서 굳이 안 풀더라도 지문을 그냥 이렇게 한 번씩 보는 거예요. 화장실 갈 때도 보고, 그죠? 급식 먹을 때도 보고,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보고 또 보고 하는 거죠. 그죠? 그 정도로 해주신다면, 이 지문에 대한 사전 이해가 충분하게 숙지가 된다면, 현장에서 사실 정보 금방 찾을 거예요. 사실 정보. 뭐 어렵게 생각하는 그런 식의 문제는 아니니까. 그래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학인데요. 높은 연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문항이 출제가 되죠. 그리고 이 부분이 변별력의 핵심입니다. 느끼시게 될 거예요. 선생님과 같이 문제풀이하는 과정에서, 와. 공부 안 하면 못 풀겠구나 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변별력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문학에 대한 대비도 그렇죠. 문학에 대한 대비도 차근차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친구들이 정말 많이 틀릴 부분인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당락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계교재 수록 작품에 대한 대비를 이제 차근차근 해 나가시면 되겠죠. EBS 연계교재 매우 높은 연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능 형식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선언했죠. 평택대학교는 EBS 교재 수능 특강에서만 연계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고 이건 지금 홈페이지에도 공시가 되어 있어요. 2019학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교 설문조사 결과 고교 교육과정 및 EBS 교재 반영 비율을 높이도록 하겠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안 그래도 높았는데 지금 뭐래요? 반영 비율을 더 높이겠다는 거죠. 그죠? 반영 비율을 더 높이겠다는 거. 엄청난 체감 연계율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죠? 엄청난 체감 연계율을. 본교 설문조사 결과 문제 출제에 있어 문제 난도가 적정하다라는 의견을 반영했대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기류는, 지금 이 흐름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 친구에게만 허락된 게 아니에요. 전체 모든 학생에게 허락된 기회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 친구들은 구체적으로 달라야 할 겁니다. 지금 이 강좌를 시청하고 있는 친구들. 자, 어떠셨나요? 평택대학교 적성고사, PTU 적성의 일반적인 특징과 그다음에 국어 과목의 주요한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이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OT에서 다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은 본강에서 선생님이 차근차근 녹여서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한 스푼 한 스푼 그저 떠먹여 드리도록 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꼭 본강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본강에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우리 친구들 오늘도 생생지락 되셔서